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만 틀면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환율, 부동산, 금리 모두 불안하다는 소식뿐이죠. 이런 불안 속에서 돈의 규칙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던 집값, 그 기반이 하나씩 흔들리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도망칠 때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평생의 기회를 집어듭니다.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위기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겁먹은 손에서 준비된 손으로 돈의 주인이 옮겨가는 시간이라는 것. 이 흐름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2026년이냐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겁주려고 던진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 개의 미세한 균열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빌려 쓴 미래의 소득입니다.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미래 소득을 담보로 돈을 미친 듯이 당겼었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이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자 빚낸 개인과 기업이 하나둘씩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통계적으로 돈을 푼 지 5년,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균열은 텅 비어가는 도심의 빌딩들,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공실은 늘어나는데 대출 만기는 2026년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건물이 안 팔리니 은행까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충격은 금융 전체로 번집니다. 마지막은 인공지능, 즉 AI 거품론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대단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현실보다 너무 앞서 나간 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AI가 바꾼다는 말만 붙으면 아직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회사 값이 벌써부터 몇 년 뒤 성공을 다 이룬 것처럼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벌지 않은 돈을 이미 번 것처럼 계산해버린 상태인 거죠. 문제는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조금만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와도 분위기가 급변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대의 가격이 먼저 꺼지는 겁니다. 기대가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가장 비싸게 평가받던 자산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왔죠. 닷컴 버블 때 인터넷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과열된 기대가 꺼질 때의 반동입니다. 이 세 개의 균열이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이 세 개의 균열이 만나 거대한 싱크홀을 만드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먼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칠 지극히 현실적인 공포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반면 거센 파도 속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고 그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 인생의 기회를 잡는 사람 말이죠.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 아주 명확한 답 하나가 보입니다. 차트의 화려한 움직임에 속지 않고 본질과 현금이라는 기본기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과거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유망 기업들이 100달러가 넘던 주가가 단돈 수달러로 곤두박질치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죠. 이제 저 기업은 끝났다고, 혁신은 사기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세상을 지배한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변하는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기업이 가진 실제 현금 흐름과 고객들이 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 본질만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특히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질 때 미리 확보해둔 현금을 꽉 쥐고 버텨내는 맷집을 보여줬죠. 위기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줄도산하며 쓰러질 때 그들의 핵심 인재와 인프라를 헐값에 쓸어 담는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결국 위기의 파도가 지나간 뒤 가장 높게 올라간 주인공은 현금을 무기로 본질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도 당장 눈에 보이는 주가가 아닙니다. 과연 이 자산이 매달 내 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가치를 품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곧 생존이고 본질을 꿰뚫는 눈은 곧 부의 지도가 될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였던 외환위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죠. 당시 거대했던 대기업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보면 생존의 법칙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곳은 위기를 오히려 사세를 확장할 천재 이루의 기회로 착각했습니다. 빚을 더 내서 몸집을 불리고 문어발식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공중분해되고 말았거든요. 반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곳도 있습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부터 위기를 예견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에 돌입했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고 그렇게 확보한 소중한 현금을 오직 핵심 기술에만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이 덩치를 키우느라 허덕일 때 이곳은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고 단단한 근육만 남기는 선택과 집중을 선택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바람이 멈추고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을 때 살아남은 자는 그 넓은 시장을 혼자 독식하며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몸집을 불리는 탐욕을 버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만 남긴 채 버티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돈이 새고 있진 않은지, 정말 핵심적인 곳에 집중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군사를 뺀 근육질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그 아수라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할 것처럼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고객들에게 아주 생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할 때라는 역발상이었죠. 모두가 미쳤다며 손가락질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그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던 부실 기업의 채권들을 헐값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가치를 본 것이죠.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자 그가 샀던 쓰레기 같던 채권들은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황금알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을 벌어들인 겁니다. 결국 가장 큰 부의 기회는 남들이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칠 때 그들이 버리고 간 길목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역사는 늘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역발상의 기술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명이 가장 크게 들리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순간이 될 테니까요. 천재 경제학자 어빙 피셔.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통화 이론, 자산 가격, 이자율까지 교과서에 이름이 남은 사람인데요. 그런 그조차 투자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920년대 미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경제는 영원히 성장한다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랐고 모두가 그 달콤함에 취해 있었던 시기죠. 천재 경제학자였던 어빙 피셔는 이 흐름을 이론적으로도 수치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는 이제 영구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경제학적 확신, 수학적 모델, 그리고 시장의 열기까지 모든 게 지금이 맞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건 1929년 대공황. 주가는 추락했고 피셔는 이론도 명성도 재산도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지만 시장의 집단 광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늦게 빠져나온 사람이 된 겁니다. 어빙 피셔의 사례가 남기는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이번엔 다르다라고 믿게 만드는 자기 확신입니다. 피셔는 숫자와 이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확신이 커질수록 위험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2026년의 변동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태롭게 만드는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공담과 상승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압박감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마지막 확신자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순간 방어선은 사라집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을 의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자산버블 붕괴 이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은 끝없이 떨어졌고 주식시장은 수년째 바닥을 기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일본 경제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제 일본은 끝났다는 말이 일상이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전문가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엔화를 움켜쥔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시기에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평범한 주부들, 이른바 아줌마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안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인정했습니다. 대신 시야를 집 밖, 국경 밖으로 돌렸죠. 금리가 거의 없는 엔화를 들고 있는 대신 그 돈을 달러로 바꿔 해외 채권과 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었고 거창한 분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멈췄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일하며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위험하다, 괜히 해외로 나가서 손해본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들은 가격보다 흐름을 봤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엔화 가치는 약해졌고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환차익은 일본 내부 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보내는 동안 이 주부 투자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 대담한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수요와 돈의 이동 방향이라는 본질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위기 때 대중은 자기 나라, 자기 시장, 자기 통화 안에 갇힙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더 넓은 구조를 봅니다. 지금 어디가 망했느냐가 아니라 돈과 수요가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츠릴 때 기회는 늘 그 바깥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세계 경제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2026년과 닮은 국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시장에는 비관론이 가득했고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워런 버핏은 시장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가?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주가만 보면 끝난 기업처럼 보였지만 버핏이 들여다본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수익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쟁력 말이죠. 시장은 그 회사를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내놓고 있었고 버핏은 그 괴리를 봤습니다. 그의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흔들릴 때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계산이 맞으면 매수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보다 그 가격이 왜 비정상적인지를 더 중요하게 봤죠. 주변에서는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버핏은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기업의 실체에 근거해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공포는 사라졌고 기업의 가치는 다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버핏의 인생을 대표하는 투자 중 하나가 됐죠.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위기 국면에서 가격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의 가치는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도 중요한 건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포의 소음 속에서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내 자산과 통화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항상 달러나 해외 자산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바구니에 담긴 달걀은 위기 때 모두 깨지기 마련입니다. 시야를 넓혀 전 세계로 눈을 돌릴 때 비로소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생존의 기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1년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6년은 재앙이 될 수도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생존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현금이라는 무기를 확보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무서운 건 기회가 왔는데도 쏠 총알이 없다는 사실이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빚부터 갚아나가며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이 현금은 위기의 파도를 견디게 해줄 구명조끼인 동시에 남들이 던진 자산을 주워 담을 가장 강력한 칼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데이터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폭락장에서 손이 떨려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점 찍어둔 아파트의 전세 가율이 얼마인지, 관심 있는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얼마인지 숫자로 공부하세요. 지식은 막연한 공포를 냉정한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기회는 항상 비명이 가득한 시장 한복판에서만 포착됩니다. 하워드 막스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끝까지 눈을 뜨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만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승부수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준비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승부사들의 역사는 단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기란 결국 인간의 통제되지 않은 탐욕과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주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휩쓸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들이 가진 부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가 언제나 소수인 이유는 다수의 본능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진 자들만이 그 열매를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2026년의 폭풍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게티처럼 현금을 준비해 기회를 기다리고 버핏처럼 흔들리는 가격 뒤에 진짜 가치를 계산하며 하워드 막스처럼 역발상을 견뎌낼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빙 피셔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조급함과 확신 과잉이라는 내 안의 괴물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이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 위기는 자산이 깎여나가는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풍년의 농사를 짓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패배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는 소수의 승부사가 되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2026년은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